하버드, 스탠퍼드, 프린스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이 모인 곳이죠. 이 사람들이 연구실 구석에 어떤 물건을 박스째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약도 아니고 금괴도 아니에요. 분필입니다. 어떤 교수는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칠판 앞에 설 날짜를 엑셀로 계산해서 평생 쓸 분필 개수를 미리 창고에 쟁여뒀어요. 일본에서 만들던 하거루모 풀터치 초크, 수학자들 사이에서 분필계의 롤스로이스라 불리던 물건이었습니다. 2015년에 이 분필의 생산 중단 소식이 퍼지자 이 지식인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죠. 이베이에서는 정가의 몇 배에 거래되는 암시장까지 생겼어요. 필즈상을 받은 한국계 수학자 허준희 교수도 이 분필의 사용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분필 하나가 뭐길래 천재들이 이렇게까지 광기를 보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분필을 살린 건 대기업도 반도체 회사도 아닌 한국의 학원 강사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분필을 넘겨준 일본의 장인과 이어받은 한국의 강사, 이 두 사람은 결국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1932년 나고야, 와타나베 시로라는 사람이 일본 초크 제조소라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이 회사는 3대에 걸쳐 오직 분필을 하나만 만들었어요. 보통 분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싼 조개 껍데기 가루를 뭉쳐서 기계로 하루 만에 찍어내는 겁니다. 하거루모는 전혀 달랐습니다. 굴 껍데기에서 뽑아낸 탄산칼슘에 6에서 7가지 원료를 배합하고 온도와 습도가 통제된 방에서 일주일 넘게 숙성과 건조를 거쳤거든요. 경쟁사가 하루 만에 끝내는 걸 일주일 동안 공들인 셈이죠. 칠판 위에서 미끄러지듯 써지면서도 부러지지 않고 가루가 거의 날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땀이 나도 녹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 코팅까지 입혔어요. 1990년에는 연간 9천만 개를 팔아 일본 시장 점유율 30%를 기록합니다. 정록생맹 학생을 위해 문부성 요청으로 만든 형광분필은 나중에 전 세계 수학자들의 심장을 훔치게 되죠. 그런데 이 완벽한 분필이 곧 세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입니다. 전자칠판과 화이트보드가 교실을 점령하면서 분필 수요는 급감했어요. 80년 넘게 가업을 지키던 3대 사장 와타나베 다카야스는 위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자녀 셋 중 누구도 가업을 잇겠다고 하지 않았죠. 일본 내 여러 기업이 인수를 제안했지만 와타나베 사장은 전부 거절했습니다. 자기 장비와 레시피를 넘겨본 적도 있었는데 돌아온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칠판 제조사 우마지르시가 한 개를 사서 DC 초크 디럭스를 출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품질을 살리지 못해 단종됩니다. 결국 2014년 10월 폐업을 공식 선언했고 2015년 3월 82년의 역사가 끝났어요. 시간을 돌려 2003년 나고야, 한국에서 온 학원 강사 하나가 분필 코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신형숙, 이 사람에게는 남들과 다른 사정이 하나 있었어요. 1살 때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고 중학교 때부터 보조기기를 착용하며 살아온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가 나중에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돼요. 강사 시절에는 장애가 늘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앞에서 작은 실수도 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수업 준비를 남들의 몇 배로 했고 하루에도 분필을 수십 개씩 썼죠. 싸구려 분필에서 나오는 가루 때문에 기관지가 상하고 뻣뻣한 분필을 억지로 주다 보니 손가락 관절도 매일 아팠습니다. 그날 나고야 출장길에서 우연히 하고로모를 처음 집어들었을 때 써보는 순간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힘을 하나도 안 줬는데 글씨가 미끄러지듯 써지고 코를 찌르던 가루가 마법처럼 사라졌거든요. 한국에 돌아와 수입처를 찾아봤지만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형광분필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국내 제조사에 물어봤더니 시장이 없다며 전부 거절당했어요. 결국 직접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06년 와타나베 사장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여기서 운명적인 연결고리가 하나 생깁니다. 깐깐한 와타나베 사장의 둘째 딸이 한국 유학 경험이 있어 한국어가 유창했던 거예요. 통역이 자연스럽게 해결됐고 와타나베 사장은 딸과 함께 한국을 자주 방문할 만큼 한국에 호감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2009년 신영석 대표는 세종모를 세우고 하고로모의 한국 독점 수입권을 따냈어요. 몇 년에 걸쳐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서는 인간적인 신뢰가 쌓였어요. 그런 와타나베 사장에게서 2015년 어느 날 덜컥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를 닫겠다는 통보였어요. 폐업 때문에 세종몰 사업에도 타격이 갈 거라며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신영석 대표는 그 자리에서 물었죠. 사장님, 제가 이어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엔 거절이었습니다. 제조업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소리라며 극구 말렸어요. 일본 대기업들도 전부 문전박대당하는 마당에 한국에서 온 강사한테 기술을 넘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영석 대표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가장 좋은 분필이 사라지면 분필을 쓰는 사람도 더 빨리 사라집니다. 분필이 세 장에서 없어지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칠판에 남는 건 하고로 모여야 합니다. 그 절박한 진심에 와타나베 사장이 마침내 인수를 허락하자 옆에서 통역을 돕던 둘째 딸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감사했다고 해요. 허락이 떨어진 뒤 벌어진 일의 규모는 상상 이상입니다. 서류 한 장으로 끝난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나고야 공장에 있던 분필 제조 기계를 통째로 분해해서 40피트 컨테이너 16대에 실었습니다. 기계 한 대 원래 가격이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와타나베 사장은 신영석 대표에게 대당 100만 원에 넘겼어요. 수십억 원어치 장비를 사실상 무상으로 건넨 거죠. 내 자식 같은 분필의 명맥만 끊기지 않게 해달라는 장인의 마지막 신뢰였습니다. 자, 기계를 통째로 가져왔으니 이제 척척 분필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고비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일본과 한국은 전압이 달랐습니다. 기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죠. 겨우 기계를 돌려서 나온 첫 분필은 뚝뚝 부러지고 가루가 펄펄 날리는 쓰레기였습니다. 나고야의 온습도와 한국 포천의 온습도가 다르니까 똑같은 배합을 넣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 미세한 밸런스 조절은 종이에 적힌 매뉴얼로 전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으로 익힌 장인의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위기를 와타나베 사장이 직접 해결합니다. 하고로모 문구의 제1교포 출신 직원들을 기술 고문으로 한국에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포천 공장에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한국의 사계절 날씨에 맞춘 온습도 조절 방식을 하나하나 다시 잡아줬습니다. 투병 중이던 와타나베 사장 본인도 휠체어를 타고 포천까지 직접 와서 공장 상태와 품질을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총 투자금 약 7억 원, 꼬박 1년이 걸린 피말리는 시행착오 끝에 2016년 1월 1일 마침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최초의 한국산 하고로모 분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품질은 어땠을까요? CNN 보도에 따르면 저명한 수학자가 한국산 하고로모를 써보고 원본과 도저히 구별이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도 바로 반응했어요. 사실 세종몰의 현광 분필은 72개입 한 통에 38,000원, 흰색 분필은 1만 원으로 경쟁 제품 대비 3배에서 4배나 비싼 초고가 명품입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된 거죠. 현재 국내 학원 강사의 80에서 90%가 이 분필을 사용한다는 업계 추정치가 나올 정도입니다. 매출은 매년 거의 2배씩 뛰어서 2016년 3억 원이었던 게 2019년에는 20억 원을 찍었습니다. 하루 생산량만 무려 8만 개에 달하고 해외 매출 비중이 40%를 차지합니다. 수출 대상국은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캐나다. 포천의 작은 공장 하나가 전 세계 석학들의 칠판을 온전히 책임지게 된 거예요. 2019년 5월 이 스토리에 기름을 붓는 영상 하나가 올라옵니다. 유튜브 채널 그레이트 빅 스토리에 왜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은 분필을 사재기하는가 라는 다큐멘터리가 올라왔고 하버드와 스탠퍼드 교수들이 하고로모를 찬양하는 이 영상이 지금까지 약 940만 뷰를 넘겼어요. 이후 CNN이 후속 보도를 냈고 2022년에는 중앙일보가 허준이 필지상 뒤엔 이 명품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바이럴 하나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와 미국 아마존 분필 카테고리 1위라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종주국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본 국영방송 NHK가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자국의 훌륭한 기술이 해외로 넘어갔다는 짙은 아쉬움이 깔린 톤이었어요. 심지어 일본 분필협회는 시장 교란 우려라는 명목으로 한국산 하고로모 수입을 5년간이나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한국산 품질이 자국 시장을 완벽하게 위협할 수준이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일본 학교와 학원들이 한국 포천에서 만든 하고로모를 정식으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주국으로의 완벽한 역수출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장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신영석 대표는 원본 재현에 성공한 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장애인 기업 무역시찰단 자격으로 두바이를 방문했을 때 중동에서는 칠판 대신 화이트보드를 주로 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기존 분필로는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었죠. 강사 시절 몸이 불편해서 도구 하나하나에 남들보다 예민했던 경험이 사업가가 된 뒤에는 엄청난 제품 혁신으로 연결된 겁니다. 여기서 세상에 나온 게 원더초크예요. 화이트보드, 유리, 철제 표면에도 부드럽게 써지면서 물걸레로 흔적 없이 지워지는 수용성 분필입니다. 케이스도 재활용 종이를 사용해서 보드마커가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한 거죠. 완전히 새로운 현광 바이올렛 색상의 분필은
한 고객이 6개월 간격으로 3번이나 같은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1년 넘게 연구에 탄생시킨 결과물이고, 자석이 내장된 칠판 지우개는 분필가루가 손에 계속 묻던 본인의 강사 시절 불편함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전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나온 독자적인 K 업그레이드였어요. 일본의 하고로모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한국에서 확장해낸 셈이죠. 지금 2026년 현재 세종몰은 한국에 남은 마지막 분필 공장입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분필 홀더 시제품 개발에 2천만 원을 지원받아 특허까지 냈어요. 이 홀더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당당히 수상했습니다. 작년 2025년 가을에는 포천 영북면에서 제4회 초크아트 대회를 열었는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분필의 발생력이 버텨줘서 시민들이 골목바닥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채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슬픈 이야기, 모든 공장이 안정화되고 성공 가도를 달리던 2020년 1월, 신영석 대표가 일본으로 건너가 와타나베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날이 따뜻해지면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해 봄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하늘길이 굳게 막혔고 두 사람은 끝내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와타나베 사장은 2020년 7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의 병상에서도 신영석 대표에게 분필 제조에 대한 조언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죠. 평생을 바친 유산이 한국에서 찬란하게 꽃피우는 것을 확인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을 겁니다. 82년간 지켜온 기술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을 때 자국 기업들은 그 품질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바다 건너 한국에서 온 학원 강사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로 해냈습니다. 원본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도 모자라 원본이 못했던 혁신까지 만들어냈어요. 지금 스탠퍼드와 베이징대 칠판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선명하게 찍힌 분필이 놓여있고, 아마존 분필 카테고리 1위도 당당히 한국산이죠. 신영석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K-팝, K-드라마처럼 우리의 정성이 담긴 K-문구를 전 세계 교실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직원 10명, 한국에 남은 마지막 분필 공장을 이끌어가는 이 사람의 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